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1년 11월 28일이고 C++ 17, 20, 23 템플릿 메타 프로그래밍의 109번째 동영상으로 For Workhorse, For Stallion 최종 버그 수정이고요. 칸서발 컴파일 타임 함수를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드립니다. 저의 이전 동영상 108번 C++ 캐스팅 6 C++ 표준 라이브러리의 한계 극복 이 동영상을 클릭하고요. 이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더보기를 누르고요. 소스 코드 다운로드 섹션에서 이 링크를 클릭하고 Show in 폴더에서 압축을 풀고요. Rename 109 칸서발 이렇게 하고요. 복사해서 작업 폴더에 붙여넣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합니다. CPP 템플릿 메타 프로그래밍을 열고요. 109번 폴더에서 types.hpp를 열고요. workhorse.cpp를 엽니다. Ctrl B 하고요. cpg types를 이렇게 옮겨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이 파일이 빌드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커맨드 프롬프트를 열고요. clang++ sed c++20 workhorse.cpp o c.exe 빌드가 되었고요. 실행해 봅니다. cpg types에서요. Ctrl F에서 exit workhorse 이걸 이제 최종 완성합니다. 이 부분 지우고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번거롭고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거는 베이스 클래스인데요. 메시지 대신에 from workhorse 이렇게 하면 되고요. 다시 한번 빌드 해봅니다. 빌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엔드를 누르고요. 이거를 공간을 좀 줄이고요. 이거 disable 하고요. void test workhorse last index 이렇게 하고요. cgt for workhorse 이렇게 하고요. 0에서부터 시작해서 10까지 1 이렇게 하고요. 여기다 람다 클로즈를 넣는데요. 캡처할 거는 없고요. 첫 번째는 오르가 돼야 됩니다. 이거 포워딩 레퍼런스 또는 L밸류 레퍼런스 지원 안 되고요. 람다를 만듭니다. 이 속에서 sed cout i sed and 이 i가 뭐가 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복사했어요. 컨트롤 N하고 여기에 붙여놓고요. 한 번 더 빌드합니다. clsc 이렇게 됐고요. 이게 내부적으로 인티저 시퀀스를 생성하는데요. 이 스타트 값이 0이란 뜻이고 0은 이 0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end 값이 이렇게 10이고요. 이 10이고요. 그 다음에 스텝이 인크리멘트 1이고요. 이 값이고요. 그 다음에 value가 인덱스로 작용합니다. 0, 1, 2, 3, 4 해서 9까지 가는데 여기에서 초기값 0은 포함되고요. 10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0은 끝값이고요. 끝값은 value 0, 1, 2, 3, 4, 9 이 수열에서 0은 포함되고 끝값 10은 포함되지 않고요. last index는 value의 이 수열의 마지막 값 9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버그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했을 때 2로 했을 때 테스트 다시 해봅니다. 이렇게 해보면 value가 8이고요. last index가 9고 end가 10입니다. 그래서 last index가 last value가 8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2는
2는 스텝이고요. 스텝은 0, 2, 4, 6, 8, 즉 시퀀스에서 수열에서 이거 등차 수열이죠. 수열에서 두 엘리먼트 간의 차이가 2라는 다른 말로는 스텝이라고 합니다. 이게 거꾸로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0, 마이너스 1 이렇게 거꾸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10에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9로 할게요. 9에서부터 시작해서 1, 마이너스 1까지 가는데 마이너스 1씩 감소합니다. 이 경우에 실행을 해보면요. GLSC 이렇게 보면 시작값이 스타트 값이 9부터 시작하고요. 스타트 값은 안 변하고요. 엔드 값은 마이너스 1이고요. 밸류 값은 9, 8, 7, 6 이렇게 가서 0까지 마이너스 1보다 큰 값까지 갑니다. 그때 라스트 인덱스가 0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거 계산이 잘못됐습니다. 제가 이걸 코딩할 때 빨리 만들었더니 이런 실수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서 i의 타입이 뭘까요? 여러분이 제 코드를 분석할 때 타입을 물으면 항상 이렇게 하세요. cpg get type category 이렇게 해서 i를 이렇게 보내면 됩니다. 이렇게 항상 타입을 모를 때는요, 이 get type category를 사용하세요. 이렇게 한 후에 다시 한번 빌드 해 보겠습니다. CLSC 이렇게 어마무시한 게 나왔는데요. 타입이 item index입니다. CPG는 namespace고 types item index 이게 타입입니다. 여기까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item index 여기 나왔네요. 이거를 닫고요. 요 last 값이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계산도 안 하고 그냥 end에서 마이너스 1만 했네요. 여기다가 namespace hidden 이렇게 넣고요. end of namespace hidden 여기에다가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 오고요. 지금부터 칸스터 바르라는 걸 쓰는데요. 이거는 C++ 20에 새로 도입되었고 컴파일 타임 프로그래밍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compute last index 아규먼트를 안 받고요. 이 상태에서 compute last index를 이용해서 이거를 계산합니다. 계산할 때 이 템플레이트 아규먼트 t start end step index를 보내줘야 합니다. 근데 인덱스는 필요 없기 때문에 인덱스는 제외하고요. 인덱스는 제외했습니다. 여기에 줄바꿈을 하나 주고요. 처음에 t 이 t에 해당하는 게 이 t고요. 그 다음에 start end step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start end step 이렇게 템플레이트 아규먼트를 주고 이렇게 호출하면 이 함수를 불러서 계산을 합니다. 근데 네임스페이스가 hidden이네요. hidden을 여기다 붙여서 넣고요. 그러니까 이 last 값을 이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 if start가 end보다 작을 때 이런 뜻입니다. else if 그렇지 않을 경우에 start가 end보다 클 때 그죠? 그 다음에 else 이때는 뭔가 리턴을 해야 되는데 start랑 end랑 같겠죠 그죠? 이 경우는 start가 end보다 작은 경우고 이거는 start가 end보다 큰 경우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보내도 됩니다. 그냥 start를 보내겠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이거는 등차 수열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스텝이
0보다 큰 경우고요. 증가하니까 그렇죠. 이 경우는 스텝이 0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스타트가 시작값이 엔드 값보다 더 크면, 예를 들어서 시작값이 엔드 값보다 더 크면 스텝이 마이너스가 음수가 돼야 이게 감소하잖아요. 계속 더하는 거거든요. 내부에서는. 내부에서 빼는 게 아니라 이 스텝 값을 더해요. 그러니까 9에서 마이너스 1을 더하면 값이 줄어들잖아요. 여기에서 제가 계산하려고 무척 노력했는데 처음에 계산을 못해서 이렇게 했어요. last start. 처음에 start부터 시작하고 이거 작은 값이에요. 그 다음에 while last가 end보다 작을 때 last plus equal step 이렇게 계속 되어 갔어요. 그 다음에 return last, 이거를 제가 last index로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마이너스 스텝 이렇게, 그죠? 이렇게 수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 경우도 비슷하게 했어요. t last index 무조건 스타트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 경우는 스타트가 end보다 더 큰 경우입니다. 그래서 while last index가, 이거는 지금 큰 값에서 스타트가 end보다 더 큰 값이니까 큰 값에서 줄어가는 겁니다. 줄어가는데 줄어가다 보니까 크면 계속 하는 겁니다. 크면 end보다 크면 계속 줄어가는데 이번에는 last index에서 더하기 스텝입니다. 왜냐하면 스텝이 음수잖아요. 0보다 작으니까 더하면 값이 자꾸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return 하고요. last index에서 마이너스 스텝 이렇게 된 겁니다. 스텝이 0보다 작기 때문에 이게 음수의 스텝이, 여기에서 보면 스텝이 지금 마이너스 1이거든요. 스텝을 계속 줄어들어가니까 마이너스 하면 그거보다 큰 값이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완성을 했는데요. 이제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테스트를 했고요. 전에는 이전 프로그램에서 value가 0이 돼야 되고 last index가 마이너스 있잖아요. last index가 0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C 해봤더니 이제 제대로 나왔나 봅시다. last index가 이제 0으로 수정이 됐어요. value 값이랑 같고, 그죠? 그래서 수정을 했고 이거를 이제 한 번 더 복사해서 증가할 때도 봐야죠, 그죠? 이거는 지금 감소하는 경우였고, 죄송합니다. 이거를 한 번 더 복사를 해서 붙여놓고요. 이번에는 sed cout sed ndl 하고요. 이 경우는 증가하는 경우 이렇게 해봅시다. 0에서 10은 들어가면 안 되고요. 이거를 2로 할게요. 2 이렇게. 그래서 0, 2, 4, 8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증가하는 경우 해갖고 이제 타입은 필요 없네요. 제가 여기 타입을 카피하고 붙여놓고요. 이 타입은 제가 하겠습니다. 타입이 있으니까 번거롭죠, 그죠? 이렇게 놓고 CLS 하고 다시 빌드 하고요. 빌드가 되었고요. 이렇게 보면 앞에 거는 이 경우이고요. last index랑 last value랑 같아요. 그러면 이건 제대로 된 거고요. 이 경우에 보면 last index가 value가 8이네요. 마지막 값이. 그 다음에 last index가 8이에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 정확하게 작동합니다. 여기서 보세요. 제가 const bar를 써서 이 템플레이트 파라미터로 이 컴파일 타임 값을 보내서 여기서 이 last를 계산하는 겁니다. 이걸 런타임 코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거 처음 보는 코드예요. 그런데 제가 이 코드를 잘 분석을 해봤더니, 그죠? 코드가 완전히 똑같아요. 이 부분 똑같고요. 이 부분 똑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만 달라요.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그러면 이게 컴파일 타임에 컴파일러가 이걸 인터프리트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C++ 컴파일러 interprets this function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컴파일 타임에 이 루프를 돌리면 이게 작으면 괜찮은데 이게 계속 반복해서 코드가 생성된단 말입니다. 이게 계속 반복해서 생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라스트 인덱스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루프를 돌리면 컴파일 타임이 길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떻게 계산할까 고민하다가 이 컴파일 타임을 줄이려고 이걸 이제 좀 수학을 약간 도입했어요. 그래서 t 하고요. r은 remainder에 remainder. 그래서 end 값에서 스타트 값을 빼는 거예요. 스타트 값. 이거는 지금 스타트 값이 end 값보다 작으니까 end 값이 스타트 값보다 크잖아요. 그죠? 스타트 값이 end 값보다 작으니까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면 이건 0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스텝으로 나눠서 이때 스텝이 0보다 큽니다. 그죠? 그러니까 r이 0보다 크죠? 0보다 크거나 같죠. 그죠? 그래서 나머지를 구해 본 겁니다. 이건 나머지거든요. 그 다음에 t, q는 코오션트예요. 코오션트, 목.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는 뭘로 나누느냐? 스텝으로 나누는 거예요. 스텝으로 나눠서 그러니까 이거 q는 몫이에요. 나눈 목, r은 나머지. 이렇게 해갖고 만약에 나머지가 0이다. 그러면 끝값이 포함된 거예요. 이 끝값이 포함된 엔드 값이 포함된 거라. 그죠? 스텝이랑 이 스팬 간격 차이 이 차이가 같으면 나눠서 떨어지면 끝값이 포함된 거라. 그래서 여기서 return을 할 때 스타트에서 목 q가 몫입니다. 목에서 1을 빼갖고 곱하기 스텝 이렇게 하고 else 아닐 때는 return하고 이걸 그대로 이렇게 1을 제외하면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이해되시죠? 똑같은 논리로요. 여기서도 이거를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생각을 많이 해서 해보니까 이 논리가 그대로 여기서도 적용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스텝이 음수잖아요. 이거는 감수하는 경우에요. 이것처럼 이렇게 감수하는 거 9에서 8, 7 뭐 이렇게 감수하는 거 스텝이 마이너스 음수고요. 스타트 값이 엔드 값보다 커요. 그죠? 그러면 끝값에서 작은 값에서 큰 값을 빼면 이거는 음수가 되잖아요. 음수. 근데 스텝이 음수잖아요. 음수로 나눠서 나머지. 이거 0보다 큰 거예요. R이. 그죠? 두 번째, 엔드가 작은 값이잖아요. 여기 보면 스타트가 엔드보다 크잖아요. 작은 값에서 스타트 큰 값을 빼면 이게 음수예요. 음수인데 스텝이 또 음수예요. 그래서 Q도 양수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머지가 0이면 스타트가 이제 큰 값이죠. 더하기 Q-1인데 이 스텝이 0보다 작잖아요. 그죠? 0보다 작으니까 이게 결국 뺄셈이 되는 거예요. 줄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이 경우는 0이 아닐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보내니까 이게 정확하게 작동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정해서 빌드를 하고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더니 이거는 감소하는 경우에 0 last index 0 맞고요. 이거는 이제 증가하는 경우 0, 2, 4, 8, 8 이렇게 모두 정확하게 작동하더라고요. 이걸 제가 여러 가지 값으로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20에서 그죠? 20에서 0까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0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0에서 21까지 가는데 30 증가하는 거예요. 이거는 감소하는 거고 이거는 증가하는 거야. 그럼 끝값만 지금 테스트 해보면 돼요. 나머지는 제가 이미 다 버그를 잡은 상태거든요. 라스트 인덱스가 제대로 나오면 코드가 제대로 된 거예요. 테스트를 해봤더니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시작값은 무조건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끝값이 2예요. 끝값 밸류가 2고 라스트 인덱스가 2고 일치하죠. 그죠? 일치하니까 이거는 제대로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증가하는 경우잖아요. 증가 0, 2, 3, 6 3의 배수로 증가하죠. 그죠? 라스트 밸류가 18이고 라스트 끝값이 18이에요. 그래서 이제 끝값을 정확하게 계산을 했거든요. 수열에서. 그런데 제가 이 코드를 잘 비교해 봤어요. 이 코드랑
이거는 지금 스타트가 엔드보다 작을 때고 이거는 스타트가 엔드보다 클 텐데 이 코드랑 완전히 일치해요. 완전히 일치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냐, 이거는 지금 0과 다른 경우잖아요. 그래서 스타트랑 엔드가 다를 경우에 이렇게, 이건 이제 필요 없죠, 그죠? 다를 경우에 이 부분은 이제 날리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코드가 완전히 똑같다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디세이블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코드 하나로 계산이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빌드 해보면요, 빌드가 되었고요. 이렇게 테스트 해보면 이제 밸류가, 이거는 감소할 때 20, 17, 14, 11, 이거 30 감소하네요. 이거 뭐 보기 힘들면 3의 배수로 시작하면 돼요. 3의 배수로 시작해서 이렇게 빌드 해보면 뭐 체크하기가 편하죠, 그죠? 이렇게 하면 21, 18 이렇게 하고 3, 0까지. 왜냐하면 끝값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값이 0, 수열의 마지막 값이 0이고 라스트도 0이고, 여기서도 이거는 이제 증가하는 거예요. 0, 3, 6 이렇게 마지막 값이 18이고 끝값도 18. 그래서 요 함수 하나로, 이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이 알아볼 수 있도록 나중에를 위해서 남겨둔 거고요. 이걸 이제 깔끔하게 정리해 버리면 제가 버그를 이제 다 잡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전 동영상에서 컨트롤 홈, 이전 동영상에서 우리가 이 코드를 만들었거든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필요 없더라고. 원래 제가 이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세미콜론 하면 되고요. 이거는 제가 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해도 작동하는데 뭐 지장 없을 겁니다. glsc, 제가 이 C++ 17, 20, 23 템플릿 프로그래밍을 시작할 때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나 그러면, 저희 구독자들이 이 포 워크호스, 또 제가 다른 게 하나가 포 스텔리온인데 그거를 구현하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 구현할 때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make integer sequence와 integer sequence, 그 다음에 컨셉트거든요. 그 세 개가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었고요. 그 다음에 폴드 익스프레션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시리즈를 통해서 저희 구독자들이 make integer sequence, SDD apply 이런 최신 C++ 프로그래밍 기법을 가르쳐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목적을 달성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SDD apply에 대한 설명이 있네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있는 코드 중에 많은 부분은 실제로는 필요 없어요. 제가 이거 교육용으로 만든 거거든요. 제가 다음 동영상에서부터 포 워크호스와 포 스텔리온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드리는데요. 제가 이 시리즈를 통해 실제적으로는 그 구현 방법을 다 설명했어요. 하나도 빼먹지 않고 다 설명을 했는데 마지막에 그 구현할 때는 제가 많이 피곤한 상태라 뭐 한 반나절 만에 뚱땅뚱땅 만들었거든요. 포 워크호스도 제가 C++ 17로도 만들어 봤어요. 그때는 좀 비표준적인 방법도 조금을 썼거든요. 근데 이번에 만들 때는 완전히 표준으로 만들었어요. 다음 동영상에서부터 제가 포 워크호스랑 포 스텔리온 사용법을 설명드렸는데요. 포 워크호스 이렇게 하면 여기 히든 네임스페이스 속에 하나, 두 개, 여기 두 개고요. 세 개, 네 개, 세 개네요. 히든 네임스페이스 끝났네요. 히든 네임스페이스 속에 하나, 둘, 세 개가 들어있고요. 세 개에서 네 개 정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면 이제 몇 개가 오버로딩 되어 있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코드 자체는 굉장히 짧아요. 다 그래요. 굉장히 코드 짧게 만들거든요. 저는 제 라이브러리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코드 긴 거 별로 없어요. 다 이렇게 짤막짤막 하거든요. 진짜 짧잖아요. 그죠? 이렇게 코드를 짧게 해야 나중에 버그 잡기가 쉽고요. 그 관리하기가 쉬워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버리면 코드를 복잡하게 해놓으면 자기가 만들어 놓고 다음에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제 코드를 보면서 코딩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코딩 하는지 그런 것도 좀 배우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포 스테리온과 포 워크호스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거 쓰면 제가 앞에 동영상에서 뭐 100개 이상 가까이 동영상 찍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대부분이 필요 없어져요. 이거 하나로 해결이 다 돼요. 진짜로요.
앞으로 이 포워커스와 포스텔리언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드리고요. 이번 시리즈는 끝내고 제가 책을 주문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책 오기 전에는 비트와이즈 연산에 대해서 좀 깊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